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톤메이킹 시간이네요. 오늘은 한로로의 영영이란 곡입니다. 아직 커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상단에 카드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유니버설 오디오에서 새로 나온 플러그인인 파라다이스 기타 스튜디오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전에도 팬더를 복각한 드림, 복스 AC30을 복각한 루비, 마샬 플렉시를 복각한 라이언 등이 출시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이 모든 앰프들을 한 플러그인 안에서 불러올 수 있게 되었고, 따로따로 걸어줄 수밖에 없었던 드라이브 페달, 모듈레이션, 다이내믹, 딜레이, 리버브 등을 한 플러그인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파라다이스 기타 스튜디오에 대한 리뷰를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리셋들을 3-40개 정도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봤는데요. 정말 창의적이고 기존의 플러그인들로는 잘 흉내낼 수 없었던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톤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리뷰는 훗날로 미뤄보고요. 먼저 뼈대가 되는 기타 원의 톤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클린 톤으로 코드 스트로크를 차분히 하시면 되는데요. 파라다이스 기타 스튜디오에서 빅 클린 브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프리셋을 불러와서 조금씩만 패러미터를 바꿨습니다. 브라이트한 프리셋을 불렀지만 우리는 따뜻한 소리가 필요하니까 브라이트 스위치를 껐고요. 모든 이펙터를 다 끄고 앰프의 생소리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답답한 듯한 소리입니다. 여기에 룸 리버브와 224 디지털 리버브를 더해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소리에 빈 공간이 많아지고 고음도 좀 살아난 톤이 되었습니다. 리버브를 더하실 때는 항상 공간감과 디케이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기타 톤의 EQ 밸런스도 같이 바뀐다고 생각하셔야 원하는 소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224 디지털 리버브는 리버브 타임을 베이스, 미들, 트래블로 나눠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트래블 쪽으로 올려놓으면 고음의 잔향이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리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2키로 답답한 미드를 살짝 죽여보면요. 네, 230Hz와 750Hz 부근의 소리를 좀 줄여서 선명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프레션을 더해서 들어보면요. 이런 톤이 됩니다. 1176이라는 컴프레서는 락 장르에 정말 많이 쓰이는 컴프레서여서 사용법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기 어택과 릴리즈 타임이 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택과 릴리즈 모두 7 부근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타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아지게 됩니다. 컴프레서라는 이펙터는 정해놓은 스레졸드, 즉 기준치 이상의 더 큰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 써져 있는 4, 8, 12, 20 이 비율대로 신호를 압축시켜서 작게 만드는 이펙터입니다. 4이면 4대1의 비율, 20이면 20대1의 비율입니다. 어택 타임은 스레숄드를 넘어가는 신호가 정해진 레이셔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릴리즈 타임은 스레숄드보다 신호가 약해졌을 때 다시 정상인 1대1 압축이 되지 않은 신호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그냥
기계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걸 돌리면 어떤 식으로 소리가 바뀌는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인풋을 높이면 컴프레서가 더 강하게 작동할 거고요. 어택 타임을 짧게 하면 고음이 더 적어지고 피킹의 뉘앙스가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어택이 짧을 땐 살살 치는 터치감도 많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어택 타임이 길어지면 피킹의 자연스러움이 남고 고음이 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펀치감이 더 좋아진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릴리즈 타임은 짧게 하면 자연스럽게 컴프레션이 될 수 있지만, 릴리즈 타임을 길게 하면 컴프레서가 거의 계속 얼려있기 때문에 답답한 소리가 되고 다이내믹이 일정한 안정감 있는 소리가 됩니다. 돌려보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택을 왼쪽으로 돌려서 타임을 길게 해보면요, 어택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기타 줄에 피크가 닿을 때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이번엔 릴리즈 타임을 바꿔보겠습니다. 릴리즈 타임을 짧게 해보면 컴프레서가 하나하나에 다 걸리는 느낌이어서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릴리즈 타임을 길게 하면 안정감은 있지만 강약이 일정해져서 밋밋한 느낌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연주하는 피킹 뉘앙스를 크게 바꾸고 싶지 않다면 어택 타임은 길게, 릴리즈 타임은 짧게 해서 시작해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정한 소리를 내는 이펙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어떻게 컴프레서가 바꾸고 있는지를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에 거는 컴프레서는 피킹의 표현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루브와 리듬감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세팅에서는 서스테인을 길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드라이브 이펙터 앞에서 컴프레서를 걸 때는 아웃풋 출력을 통해서 추가적인 게인과 배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톤에 마지막으로 힐릭스의 쉬머 리버브를 추가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 옥타브 낮은 음과 높은 음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줬고, 이렇게 하면 리버브라기보다는 신스 패드 같은 역할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믹스를 100%로 하고 리버브 소리만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타 2의 톤을 한번 볼게요. 이펙터를 최대한 빼보고 기본 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룸 리버브까지 전부 빼면 이렇게 되고요. 앰프의 리버브, 스프링 리버브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퀄라이저는 별다를 게 없고요. 마이크 포지션은 오질은 센터에 있고 엣지에 튜브 마이크를 하나 댔습니다.
앰플리튜브 설정에서 이 노란 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건 실제 마이크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왼쪽 스피커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이 마이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앰플리튜브는 제작 때부터 수백 개의 마이크 포지션에서 측정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사실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느낌대로 하셔도 되고요. 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저음이 조금 더 생긴다. 바닥 쪽에 뒀을 때는 반사음 때문에 저음이 조금 더 생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돌려봐도 저는 12시부터 3시까지는 아무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클론으로 살짝 부스트 시켜서 바삭바삭한 느낌의 게인을 추가했고요. 피치 시프터로 한 옥타브 아래음을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프 에코 딜레이를 앰프 앞쪽으로 넣어서 몽환적인 느낌을 추가했습니다. 딜레이 이펙터는 딜레이된 소리가 음표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 효과음으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톤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경우에는 음표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와 공간감을 더해주는 효과음으로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힐릭스 슈머를 조금 걸어주면 마지막 후렴에는 다시 파라다이스 기타 스튜디오 플러그인입니다. 이것 또한 프리셋이 괜찮아서 그냥 불러온 다음에 설정값을 조금씩만 손대봤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세팅값 정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상적인 것은 드라이브 페달을 3개나 걸은 데다가 앞단에 컴프레서도 있는데 잡음이 정말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량이 많지는 않지만 진짜 스톤박스를 이렇게 연결하거나 다른 멀티이펙트에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소리를 잡기가 정말 어려운데 여기서는 재밌게도 이런 설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제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항상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